기술적, 비용적 난제에 부딪힌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3, 그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 지킴이 케빈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해외 기사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 The Japan Times에서 지난 2020년 5월 10일 게재한 영문 기사 내용을 골라보았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KF-X의 공대지 무기 선정 결정과 시제기 6대를 만들기 위한 GE항공의 F414-400K 엔진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KF-X 기체 조립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들이 내신과 외신을 통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기체 조립이 끝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장장 20년 동안 갑론을박 속에서 진통을 겪어왔던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KF-X의 시제기가 완성될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니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4.5세대 전투기 KF-X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주 언급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3입니다. 비록 F-35급의 스텔스 성능을 목표로 설계된 KF-X이지만 아직 내부 무장창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무장을 장착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KF-X는 아직까지 F-35에 미치지 못하는 세미 스텔스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일본이 개발하고자 하는 F-3 전투기는 스펙상으로 볼 때 굉장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동시에 KF-X를 주눅들게 할 만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KF-X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5.5세대 전투기인 F3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면 KF-X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KF-X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몇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F3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2035년까지 개발은 무리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일본의 타임즈 기사에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본문 해석을 보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일본 재팬타임즈의 2020년 5월 10일자 기사를 번역해 본 뒤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일본 방위성은 항공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수많은 기술적, 비용적 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주력 전투기 F2를 대체할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능력과 적의 항전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 같은 신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이 미국과의 공동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과연 개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일본이 F3 개발의 통제권을 쥘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미국의 간섭이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음대로 일본의 편의에 따라 F3 전투기의 업그레이드와 정비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F2 개발 과정에서 일본은 엔진과 기타 핵심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미국에게 F2 개발의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 문제도 F2 개발에 있어 미국이 더 많은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기밀로 분류된 설계 정보를 얻을 수 없어 F2 전투기를 개량하고 정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을 고려하여 일본 방위성은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산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핵심 부품에는 임무 수행이 필수적인 시스템과 엔진 및 레이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일본 정부에게 최첨단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하이브리드 버전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일본의 한 고위급 관료에 따르면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하청업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일본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F3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레이더에 잡힌 적기 정보를 공유하는데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전술 디지털 정보 링크,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개발되어 있는 특허 기술이다. 이처럼 F3 전투기의 일부 핵심 부품에 있어 미국 기술만이 유일한 옵션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도 F3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 문제로 양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강경한 의사를 밝힌 것도 역시 F3 전투기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다.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이 명확하게 선정되지 않는다면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설계 작업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항공자위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공개될지 F3 생산에 발맞춰 미국산 부품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확보가 될지 여부에 일본 정부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F3 전투기 한 대당 한화 22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개발비 또한 일본 정부가 넘어야 할 큰 숙제가 될 것이다. 5.5세대 F3 스텔스 전투기의 일본 국내 생산은 관련 국내 산업을 보존하여 전투기 개발 기술 기반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개발 및 생산 비용의 급증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F3의 비용 절감을 위해 신형 전투기 템페스트를 개발하고 있는 영국과 기술 협력에 관한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열어두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21년 4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2021 회계 예산 편성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미국, 영국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를 2035년부터 실전 배치하겠다는 야심찬 희망과 함께 2020 회계 예산에서 처음으로 F3 개발비를 배정했었다. 하지만 올해 초 바이러스의 대유행 때문에 개발업체와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일본 방위성은 여름까지 기한이 정해진 2021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020년 5월 10일 일본의 영자신문 더 재팬 타임즈가 게재한 차세대 전투기 F3 개발에 있어 일본이 맞닥뜨리고 있는 난제들에 대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F3 전투기 개발에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F3를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일본 정부지만 일본 항공자위대가 요구하는 F3의 성능 요건상 필요한 부품과 기술들의 일부를 미국 회사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능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미국 회사들로부터 이런 독점적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인지와 이 기술을 적용한 미국산 핵심 부품을 시기적절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산 기술을 고집한다면 성능 요건을 낮추어야만 하겠죠. 일본은 아직 F3의 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용될 기술을 결정하지 못하면 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F3의 실전 배치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2050년도까지도 연기될 수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중후반에 실전 배치될 KF-X는 일본의 F3가 등장하기 전까지 20년에서 30년 이상 운용될 수 있고 실제 운용상 발견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블록 2, 블록 3 등의 진화적 개발을 통해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KF-X가 해외로 수출되어 필리핀에 수출된 FA-50처럼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지게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무기의 성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은 바로 실전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KFX 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 논거 중에 하나가 바로 4.5세대 KFX가 개발되면 뭐하냐? 일본의 6세대, 정확하게 말하면 5.5세대 전투기인 F3가 날아다니면 그야말로 고물 비행기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F3가 과연 언제 개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 정도 기사가 나올 정도면 말이죠. 하지만 KFX는 앞으로 몇 달 후면 실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몇십 년간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F3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입니다. F3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현재 예상되는 비용이 일본 화폐로 200억 엔, 한화 2250억이라는 금액입니다. KFX에서도 경험했지만 개발비는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는 법입니다. 이 비용은 적어도 2500억에서 많으면 3000억 가까이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F-35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처음 개발된 무기 체계는 운용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야 하며 고사양인 전투기일수록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천문학적인 생산 비용 때문에 F3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수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생산 수량이 많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일부 외신들과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KFX의 가격을 지적하는데요. 과연 F3의 생산 단가와 운영 유지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석을 할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사실 멀티로우, 다목적 전투기 분야에는 F-16이라는 공중 우세기로는 F-15라는 우수한 플랫폼이 이미 존재합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35 같은 전투기와 중국의 J-10, J-11도 나름 인정받는 전투기들이죠. 하지만 이들 전투기와 KFX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스텔스 기능을 바탕으로 한 설계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F-35 수준의 스텔스를 목표로 처음부터 설계된 KFX는 충분한 시간과 자본 투자를 통해 진화적 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면 명작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투기가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2 흑표와 K9 자주포 개발을 통해 충분히 축적된 역량과 특유의 끈질김을 세계에 알린 적이 있습니다. K2 흑표 개발에 있어 엔진은 다소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아왔으니까요. 완전하지도 않은 4.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이며 엔진은 미국산인 KFX를 두고 이게 무슨 스텔스 전투기이며 국산 전투기냐는 혹평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재팬타임즈의 기사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인지를 알면서도 왜 F3의 국산화를 고집하는 것일까? 기사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정비하고 수리하고 뜯어보고 씹어먹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엔진 및 중요 부품이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비한다는 것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화율이 50%에 지나지 않는 반쪽짜리 국산 전투기인 FA-50만 해도 정비율과 가동률이 90%를 넘나들며 70%를 오가는 F-15와 F-16의 정비율 및 가동률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국산화율이 70%에 가까운 KFX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모방에서 창조가 생겨난다는 격언은 그 효용성을 역사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을 모방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한 로마 문명, 로마 문명을 모방하고 부활시키려 시작된 르네상스 문명, 서구 문명을 모방하여 과학기술 문명을 습득하고 성장했고 이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한중일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역사적 증명입니다. KFX가 지금은 반쪽짜리 스텔스에 불과하고 초강대국들의 최첨단 전투기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는 전투기라는 사실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 모든 최고의 것들은 시작이 초라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네요. 나이 60이 넘어 자신이 만든 닭튀김을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저로 만든 KFC의 창업자 커넬 할랜드 샌더스의 사례도 있지만 더 생생한 사례는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불모의 땅 위에서 만약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는 안 돼, 시도해봐야 의미 없어 라며 포기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6월 9일 유튜브로 올라온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아오키 오사무와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인 우치다 다수루 교수 사이의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 중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성숙함과 역동성 그리고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대한민국 시민들과 그 자신감을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하던 중 아오키 오사무 저널리스트가 그래도 아직 일본의 경제력이 한국보다 조금 앞서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우치다 다스루 교수는 바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경제력마저도 머지않아 역전될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오키 오사무 저널리스트는 할 말을 잊은 듯이 보이죠. 오늘 KKMD가 준비한 해외 기사와 번역 및 분석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KKMD 유료 채널 멤버로 가입하시면 다른 분들보다 몇 시간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KKMD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채널 멤버 회원이 되시면 대화명에 조그만 KKMD 채널 멤버임을 알려주는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